12월 15일 다가오는 연준의 FOMC에 주목하고 제롬 파월의 태세를 분석해야만 다가오는 시장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트코인 LTD입니다. 연준의 FOMC 미팅 날짜는 다가오는 12월 14일 그리고 15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제롬 파월의 태세가 바뀌는 결정적인 순간일 수도 있고 이날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그의 발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윤곽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연준의 FOMC 미팅은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고 이미 발표한 내용으로는 테이퍼링을 2021년 연말에 시작하고 대략 2022년 중순인 6월쯤 마칠 것으로 전망하였고 그 다음 금리 인상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상 못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상황은 급격하게 바뀌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기사들을 통해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간략한 설명은 2020년 코로나를 기점으로 정부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상당한 양의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하며 경제에 상당한 양의 현금을 풀었고 이것으로 인해 경제가 완화되길 기대하였고 이젠 점진적으로 그 대처 전략을 축소해 나가며 일종의 출구 전략입니다. 연준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지금껏 매달 대략 100조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구입, 그리고 50조에 달하는 채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매달 총 150조에 달하는 현금이 시장에 여태껏 풀려왔으며 우리가 모두 아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전의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모르거나 무시해도 될 정도의 수치였다면 현재의 이 수치는 인플레이션을 무시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는 수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롬 파월을 연임한 이유론 현재의 정책 연속성과 안정을 위한 선택이었으며 연임을 위한 노력으로 제롬 파월 또한 여태껏 테이퍼링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표현을 자제하였고 연임이 된 이후 바로 태세를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Inflation has run well above 2% for long enough that if you look back a few years, inflation averages 2%. So I think the word transitory has different meanings to different people. To many, it carries a sense of short-lived. We tend to use it to mean that it won't leave a permanent mark in the form of higher inflation. I think it's probably a good time to retire that word and try to explain more clearly what we mean. 제롬 파월은 연임이 되기 전 항상 transitory라는 단어로 애매한 입장을 밝히며 시장을 안정적이게 유지하기 위해 조심스러운 발언만 하였지만 위임이 된 지 일주일 만에 더 이상 transitory, 일시적이다라는 단어는 그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11월 FOMC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연준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언 중 첫 번째는 상황에 맞게 테이퍼링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속도에 맞게 금리도 예상보다 빠르게 올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명확한 것은 없으나 이번 12월 FOMC에서 제롬 파월의 태세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전에 세운 계획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을 내년 중반이 아닌 상반기에 끝마치고 금리 또한 계획보다 빠르게 올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은 아직 연준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단지 월스트리트 저널과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지만 가능성이 무척 높은 전망입니다. 그들은 여태껏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를 만들었고 지금부터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서 8개월 뒤인 6월에 2022년 6월에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것이 계획이었지만 그들이 만약 내년 상반기에 테이퍼링을 마칠 것으로 계획을 바꾼다면 150억 달러 대신 300억 달러 이상으로 가파르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아공 오미크론 변이 확산 속도가 매우 가파르며 확산성은 매우 높으나 증상은 대부분 미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기 2주 동안만을 분석한 보고이며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진행해야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많은 케이스가 나오면서 다른 변이와 구별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인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까지 나오며 탐지가 불가능한 케이스도 점차 나오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투자자 겸 헤지펀드 매니저인 레이 달리오 또한 큰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것으로 유명하며 2020년 코로나 때에도 이것이 이전과는 다른 스케일의 상황이며 또 한 번의 세계적 불황을 야기할 것이다 라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 위주로 분산화하여 데미지를 줄일 필요가 보입니다. 보유한 현금은 어떻게 시장이 돌아가는지 더 지켜본 뒤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의 투자 방법은 매우 간단하고 지루합니다. 매크로한 뉴스로 큰 움직임이 예상될 때를 제외하고는 적립식 투자로 꾸준하게 안전자산을 모아가는 것입니다. 제 투자 방법과 투자를 대하는 방식은 지난 영상들을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상엔 정답이 없으며 차트 분석과 단기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며 그로 인해 더 빠르게 성공의 길에 도달하는 가능성을 높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추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답은 없으며 각 투자자들만의 투자 성향이고 현재 자신의 나이, 위치, 상황 등을 고려해서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청년이고 사회 초년생이라면 조금 리스크를 올리더라도 안전자산보다 포텐셜이 큰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 있고 연세가 있고 제법 큰 자산을 이미 쌓아오신 분들은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자산의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천천히 증식시키면 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제 트위터 계정도 있으니 소통도 하고 중요한 뉴스가 있을 땐 빠르게 공유해드리며 제 견해를 나눠보는 장소로 사용 중입니다. 채널이 성장함에 따라 불필요한 악플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모든 댓글을 읽기 힘들어져 트위터로 소통하는 것이 더 빠르며 간편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